안녕하세요.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은 허경욱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비인후과 라이브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욘디에 처음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는 허경욱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SRT 타고 올라와 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너무 네. 감사드려요. 아유, 네. 오시는데 좀 얼마나 걸리셨어요? 뭐 2시간 반 조금 넘게, 네, 그 정도 하면 이제 많이 가까워졌으니까요. 네, 아유,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끝나고 또 바로 내려가 보셔야 된다고요? 예, 또. 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는요, 사실 이충만감 이런 용어로 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근데 용어가 사실 조금 어렵고 생소해요, 교수님. 이 용어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한자로 이제 우리 감정을 표현한 이 하는 게 이제 귀란 얘기죠. 충, 가득하다. 예, 만, 찼다, 꽉 찼다. 뭐 귀가 먹먹하다, 먹먹하다. 귀 속에 뭐가 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표현을 하시고요. 네네. 이제 저희 이제 의학 용어로 한글로 된 의학 용어가 이제 이충만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네. 제목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귀 먹먹한 느낌, 요렇게 저희가 이제 주제를 예고했었는데, 이충만감 이 용어가 사실 좀 정확한 용어겠지요. 예, 예. 네, 그러면 오늘 도대체 이 귀 먹먹한 느낌이 좀 왜 그런지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해 주신 슬라이드가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용어가 이제 생소하다는 것도 이제 전 PD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은 진단명, 병명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은 이제 그대로 적은 것이죠. 실제로 말씀하실 때는 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다, 또는 귀가 먹먹하다, 또는 어떤 분들은 물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충만감, 귀가 먹먹한 것을 일으키는 데는 좀 굉장히 좀 다양한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위질환의 비교를 한다면 소화가 잘 안 되신다, 소화불량이 있다면 뭐 식도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위에 염증이 있거나 위에 궤양이 있거나 또는 뭐 췌장이라든지 다른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이 충만감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귀 먹먹한 느낌 살면서 다들 좀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비행기를 타거나 네. 아니면 뭐 내려서도 뭐 그런 느낌이 좀 유지가 될 때도 있고 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먹먹한 느낌에 대해서 중이염도 귀환에 먹먹한 느낌이 있죠. 이런 댓글 주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아무래도 좀 이런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경험들을 많이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교수님 답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질문도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작에 올려주신 이 댓글들이 이 오늘 내용의 예고편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잘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귀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그 바깥에서 보이는 귓바퀴, 요 부분, 이제 이 이계라고 우리가 이제 의학 용어로 부르고, 귓바퀴에 연결된 귓구멍, 웨이도라고 부르죠. 이 부분을 바깥에 있는 귀 해서 웨이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고막이라는 이 섬유 조직으로 이제 웨이가 이 끝까지 이 고막이 마지막 부위가 되겠습니다. 고막의 안쪽에도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의 이름은 중간에 있는 귀다. 그래서 중이라고 부르죠. 이 공간 속에는 소리를 전달하는 이소골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뼈들이 있고요. 이 앞쪽으로 유스타키오관 또는 이관이라고 부르는 통로를 통해서 코의 가장 뒤쪽, 비인강이라고 하는데 거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우리 머리 쪽 뒤쪽으로는 유양돌기 이렇게 부르는 이 공기로 차 있는 뼈 주머니가 이제 귀 뒤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이보다 더 안쪽에는 우리가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달팽이관이 있고 평형 기능을 담당하는 전정기관과 고리 같이 생긴 것이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세 개의
반고리관, 세반고리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부위, 이 안쪽에 이 부위를 메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바깥쪽부터 이 귀가 먹먹할 수 있는 이유들을 한 번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귓바퀴는 뭐 누가 봐도 다 보이시니까 네. 예, 이 뭐 귀가 먹먹한 데는 귓바퀴는 크게 하는 기한 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이도부터 이제 하는 일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귀에 귀지가 다들 있죠. 귀지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씻으시거나 하고 나서 이렇게 면봉으로 해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묻어 나오니까 아, 이게 굉장히 지저분한가 보다,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귀지는 우리 이 고막 쪽에서부터 귓바퀴, 이개 쪽으로 항상 생기고 항상 밖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저분하거나 그런 분비물이 아니고 우리 귓구멍의 피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약간은 기름기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 산성을 띠고 있어서 외부에서 뭐 물이 많이 닿는다든지 또는 어떤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얇은 귓구멍 피부를 코팅해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면 보통 이제 귀가 먹먹하거나 그런 걸 느끼지 않으시는데 그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귀 먹먹함 느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귀가 먹먹할 때는 씻거나 뭐 샤워하거나 할 때 물방울이 귀로 물이 들어가서 들어갔을 때. 예. 네. 또는 또 이제 이 휴가철이 되었는데 해변에 가서 놀이를 하다가 뭐 모래나 이런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또 아주 운이 없는 분들은 이제 조그마한 벌레가 귀 속에 들어가면 이제 아프고 귀가 네. 뭔가 꽉 찬 것 같고 그렇게 불편하실 수가 있죠. 이거 궁금한 게 하나 예, 있는데 아까 예. 이제 심한 귀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귀지가 되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좀 매일매일 닦아내 주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냅두는 게 좋을까요? 네, 귀지가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두더라도 이 귀지가 귀를 막는다.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네네. 그래서 매일매일 닦으시면 귀의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스스로 제거를 하고 계신다. 냅둬야 되는 거군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냥 두시면 오. 귀지는 저절로 알아서 밖으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정상인들의 경우에는 전체 귀지의 한 90%, 95% 정도가 바로 귀 입구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구를 보시거나 쓱 닦았을 때 아, 입구에 이렇게 있으면 안에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이제 추측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안쪽은 거의 없습니다. 아, 정상적으로 흘러나와서 바깥쪽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귀지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면봉으로 자꾸 이렇게 닦다가 예. 더 깊게 넣게 되잖아요. 파시다 보면 오히려 네. 귀지를 안으로 밀어넣는 아. 그런 효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고령의 분들, 한 70대 이상의 분들 같으면 귀지가 생기긴 하는데 밖으로 저절로 밀려 나오는 정상 작동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화면에 보시듯이 귓구멍 속을 귀지가 이렇게 가득 채우고 계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귀지가 이렇게 가득 찼는데 조금 잘 안 들리고 귀가 먹먹하다, 뭐가 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래를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진찰을 하면서 바로 귀지를 최대한 제거를 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 이 옆에 보이는 고막을 확인할 때까지 이렇게 귀지를 제거하고 나면 아, 나는 이제 불편한 게 다 나았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귀지가 너무 많거나 특히 안쪽에 많이 박혀 있을 때는 귀가 먹먹하거나 안 좋고 안 들리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은 자 이렇게 매일 닦는 분들 사실 있으시죠? 저도 습관처럼 매일 닦거든요. 그렇게 닦으시면 여기 그림을 보면 이쪽에 정상 웨이도 우리 이제 살구색하고 분홍색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이런 매끈한 피부가 정상 피부인데 자꾸 이렇게 닦으시다 보면 피부 자체가 벌겋게 이렇게 일어나죠. 오히려 좀 상처가 나거나 예. 그럴 수가 그래서 있겠네요. 피부에 상처를 내시고 하게 되면 분비물이 더 생기고 귀지도 정상 귀지가 아닌 게 생기면 이 피부에 염증이 왔다. 그래서
웨이도염 이렇게 저희가 부르죠. 이게 이제 특히 지금처럼 장마철이나 여름에 습할 때 아무래도 이 가려움을 좀 더 느끼셔서 웨이도염은 요즘 같은 여름철에 굉장히 빈도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진찰을 처음 오셨을 때 귀 자주 후비세요? 귀 자주 소지하시느냐고 여쭈어보고 치료의 1번은 자주 닦지 않으시는 거. 예, 그게 이제 1번 시작이죠. 네. 자, 다음은 이제 중이 문제인데요. 자, 이 고막을 기준으로 공기가 차 있는 공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웨이도염이라는 거가 있었듯이 이 중이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고막이 정상이신 분들은 귀 쪽에서 온 것이 아니고 코에서 생기는 감기 또는 비염, 부위동염 이런 것들이 이관을 따라서 올라와서 여기에 염증이 자리 잡게 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중이염이 생기죠. 그럴 때 귀가 이제 멍멍한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고막이 이제 정상적으로는 구멍이 없어야 되는데 중이염 때문에 2차적으로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 면봉으로 이렇게 닦다가 잘못해서 고막을 탁 건드리거나 하면 이게 상처가 나거나 구멍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고막 천공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귀가 또 멍멍하신 분들이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이 이관이라는 것은 이 아주 조화롭게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고 노력하지 않아도 공기를 코 쪽에서 귀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에 조금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럴 때 우리가 귀가 멍멍한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댓글에도 비행기 얘기하셨는데 주위의 기압이 갑자기 많이 변할 때 그럴 때 이 고막 속에 있는 공기와 고막 밖에 있는 공기 또는 우리 코 속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다를 때 이제 우리 귀가 멍멍한 걸 느낄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기압 외상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귀에 염증이 있는 것도 아주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들어보면 고막 자체는 잘 유지되고 있는데 고막 속에 염증 때문에 2차적으로 분비물이 생겨서 고막 속에 액체 같은 것이 고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삼출성 중이염 뭐 이렇게 보통은 부르고요. 초기에는 그 약물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 약물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고막에 구멍을 내어서 이 물을 조금 빼내거나 그런 시술을 했는데도 반복해서 계속 액체가 생기면 요 그림에 보이는 초록색 튜브를 넣게 되는데 이 튜브는 공기가 다닐 수 있게 만드는 통로다. 그래서 환기관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 중이염 보통 그런 종류가 있고요. 자꾸 재발하게 되면 이런 관을 넣기도 네, 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넣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 관은 평생 넣고 있는 건가요? 관은 한번 넣게 네. 되면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 저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남아있는 고막이 정상화되면서 건강해지면서 관을 밖으로 저절로 밀어내게 됩니다. 저절로 나오게 네, 된다. 그래서 네. 한번 삽입을 하게 되면 뭐 띄엄띄엄 환기관이 잘 있는지 그리고 뭐 빠졌는지 또 빠지고 나서 이제 환기관이 있던 고막의 구멍은 다 나았는지 다시 이런 중이염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을 하러 가시면 되죠. 그렇군요. 네. 또 이제 다른 중이염의 경우에는 고막이 녹아서 일부가 소실되는 경우 중이염에 의해서 이렇게 고막에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죠. 구멍도 나는 경우가 있나 봐요. 네, 네, 너무 그렇습니다. 무서운데요. 네. 그럴 때는 네. 보통 이제 수술로 이 귀 근처에 있는 본인 조직을 채취를 해서 고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식을 해서 이제 고막을 만들어주게 되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고막에 구멍이 나더라도 귀가 멍멍하다 이런 걸 느끼시는데 보통은 이제 귀에서 진물이 자주 난다든지 귀가 가끔 아프다든지 그리고 소리를 잘 못 들으신다든지 이런 게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죠. 다음은 아까 이렇게 면봉 이렇게 넣다가 구멍 나는 경우. 예, 네. 구멍이 나는 경우 이럴 아이고. 때는 구멍이 이 그림처럼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을 때는 소리 듣는 데는 지장은 별로 없고 이 귀가 약간 멍멍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대부분 이제 수술로 치료를 하게 되죠. 다음은 기압 외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지상에 있을 때는 이 이관이라는 조직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항상 이게 막혀 있어서 코 쪽의 공기와 중위 쪽의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입을 벌리거나 무언가를 삼킬 때 한 0.2초에서 0.4초 정도 이 튜브가 잠시 열려가지고 코 쪽의 공기를 귀 쪽으로 보내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지상에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고도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고막 바깥쪽 또는 코 쪽의 공기는 위에 이 압력이 낮죠. 기압이 낮죠. 네네. 그런 공기인데, 고막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고여있던 공기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막을 기준으로 안과 밖에 압력 차이가 나면 저희가 멍멍한 걸 느끼죠. 그럴 때 침을 꼴깍 삼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사탕을 이렇게 입안에 넣어서 계속 먹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침을 삼키면서 이제 다시 이관으로 코 쪽에서 공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이렇게 턱을 막 벌리고 예, 있는 예. 것도 가끔 도움이 되는 예. 것 같은데 이것도 다 괜찮은 도움이 건가요? 일부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막고 네. 입속에 공기를 많이 집어넣는 빵빵하게, 예, 네. 발살바법 이런 걸 하면 이제 저 이 압력이 다시 밸런스가 맞아져서 우리가 멍멍한 거를 이제 느끼지 않죠. 예, 아주 어린 아기들 같으면 이 비행기를 태우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면 약간 귀가 멍멍하고 약간 아프기도 하니까 울게 되죠, 보통. 네. 근데 울게 되면은 공기가 이관을 통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고 나면 자체가 네, 해결이 불편한 될 수- 게 줄어서 이제 아. 좋아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럴 때 이제 고막에 충격이 간다든지 고막에 구멍이 난다든지 또는 고막 속에 액체가 고인다든지 이런 걸 이제 기압 외상, 적응이 잘 안 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비행기뿐만 아니고 물속 깊이 들어갈 때도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쪽 귀, 뇌이라고 하는 데죠. 대표적인 질환들을 제가 적어 놨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달팽이관 속에는 두 종류의 액체가 있습니다. 내림프라는 것이 있고 외림프라는 것이 있고, 이 조직들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알아서 만들어지고 흡수되고가 달팽이관 속에서 저절로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것의 밸런스가 또 무너졌을 때 메니에르 병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달팽이관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든지 할 때 생길 수 있는 난청, 그리고 이 반고리관을 덮고 있는 정상뼈가 이 어떠한 이유에서 소실되어 있을 때 이 귀 멍멍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메니에르 병은 네. 내림프가 액체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면서 특히 이 낮은 쪽 소리를 잘 못 듣다가 또 잘 듣게 되었다가 잘 못 듣다가 잘 듣게 되었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 난청이 오는 병을 말합니다. 보통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또는 어지럽다 그리고 귀가 먹먹하다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중에 한두 개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갑자기 귀가 잘 안 들리는 병, 이제 글자 그대로 돌발성 난청.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위의 그림을 보듯이 이 낮은 쪽 소리만 잘 못 듣는 급성 저음역 난청, 이럴 때 귀 멍멍한 거를 많이 불편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낮은 음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네.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돌발성 난청 때도 귀 멍멍한 걸 느끼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 고리가 3개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쪽으로 가 있는 요 고리,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흰색 뼈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선천적인 이유든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이렇게 이 위를 덮고 있는 뼈가 없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상반고리관 파열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데, 이럴 때도 귀가 멍멍한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외반고리관, 여기 보시면 정상인 분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관이 보이고 뼈가 이걸 모두 덮고 있는데, 이분은 진주종성 중이염이라는 병 때문에 이 고리가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생겼다, 반고리관에 또는 미로에. 그래서 미로 누공인 경우에도 귀가 멍멍한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귀 외에도 이 얼굴 또는 두경부 근처에 있는 조직들도 귀 멍멍한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 코
그리고 코 주위에 있는 공기가 차 있는 공간, 부비동, 네. 부비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상인 경우는 이렇게 공기가 까만색 공기가 잘 차 있고 얇은 뼈들이 이렇게 그물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데 비해서 부비동염, 축농증이 생기면 여기 이렇게 회색의 염증 조직들이 또는 비용종, 물혹 같은 것들이 여기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도 코가 문제인데 이 귀가 멍멍한 귀로 거를 증상이 느낄 나오는 수가 있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한 네, 분들도 네. 귀가 멍멍한 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중2 할 때 나왔던 이 이관의 끝이 코의 가장 뒤쪽 여기 비인강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비인강에 생기는 병들 예를 들어서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있는 아데노이드라는 조직이 커져 있는 경우, 비대되어 있는 경우도 귀가 멍멍한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정상 귓구멍의 바로 앞에는 턱 관절이 있습니다. 턱 관절. 이 턱 관절이 잘 맞지 않아서 아프시다거나 소리가 난다거나 그럴 때도 귀가 멍멍한 걸 같이 느끼실 수가 있죠. 턱, 뭐 코, 뭐 얼굴, 뭐 턱까지 네, 네. 귀의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네. 굉장히 많네요, 선생님. 예. 네. 그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얼굴 쪽, 귀, 코 이렇게 봤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질환들이 이 귀 멍멍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체중이 갑자기 빠지신 경우, 아, 그때도 귀로 증상이 네, 나오나요? 노력을 해서 이 아주 그 다이어트라고 저희가 보죠. 체중 감량을 일부러 많이 했을 때, 괜찮았는데 체중 감량을 하고 나서 귀가 멍멍하다. 또는 몸이 아주 이제 편찮으시거나 어떤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 체중이 빠지면 귀 멍멍함이 2차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체중이 회복이 되면은 대부분 이제 귀 증상도 같이 없어지죠. 그리고 머리나 목이나 이런 건데 외상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이 여성분들 조금 억울하실 수 있는데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 증가해 있을 때 임신 중이시라거나 아니면 네. 그 먹는 피임약 중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용을 하면 몸에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그럴 때 이 귀가 멍멍한 걸 느끼실 수가 있죠. 근데 임신 중이신 분들은 보통 출산하고 나서 호르몬 레벨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이제 멍멍한 것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일부 약물들도 멍멍한 걸 느끼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스트레스나 수면 장애나 우울증 이런 것 때도 귀가 멍멍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게는 갑상선 호르몬 기능 이상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뭐 그럴 때도 이제 귀 멍멍한 걸 동반해서 좀 호소하실 수가 있죠. 네. 원인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그러면 일단 좀 귀가 이렇게 좀 먹먹하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 네. 때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시면 되는데, 그럼 뭐 엑스레이를 찍나요? 뭐 어떤 사진을 찍게 되나요? 제 앞에서 보셨듯이 귓구멍 웨이도, 귀지 등등 고막의 문제 또는 중염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귀 진찰을 해서 귀 쪽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는 것이 1번이고 네. 귀 쪽이 괜찮다면 그 다음에 코 쪽을 진찰을 하게 되고 그게 괜찮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뇌의 질환, 메니에르병, 네, 돌발성 난청 등등을 보기 위해서 이제 청력 검사를 보통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진찰을 하게 되고 기존에 이제 이 귀 멍멍함에 대해서 이 여러 결과들을 보고한 선생님들의 이 결과를 보면 전체 100명 정도의 환자가 오신다면 그 중에 15분 정도는 끝내 원인을 못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심지어 네.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네, 네, 경우가 한 15% 정도 네, 되는 네, 것 같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원인을 모르면 치료도 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거의 좀 대부분의 이유는 이렇다 하는 것도 있나요, 혹시? 대부분 빈도상으로는 네. 중이염, 이관 기능 장애, 음. 웨이도의 귀지나 웨이도염 요 세 가지가 거의 한 70-80%를 차지하죠. 네. 근데 사실 중이염은요, 어린 아이들도 한 번 걸리면 재발이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좀 있나요? 요즘 이제 중이염이 많이 줄었는데 네. 요즘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시죠. 손 씻기 열심히 하시죠. 요즘은 이제
그 모임이나 이런 게 좀 이제 자유롭지 않은 그동안 이제 모임을 굉장히 자제하는 그런 방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감기가 잘 걸릴 수 있는 조건, 손에 지저분한 게 많다, 또는 이 코나 입 쪽으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오염된 물질들이 들어간다, 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감기를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갖고 계신 경우, 그런 경우가 전부 다 중이염을 잘 일으키는 조건이 되죠. 네네. 그래서 그거까지는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소아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이관이라는 조직의 방어력이 성인보다는 굉장히 약합니다. 떨어지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아들은 중이염을 자주 하게 되고, 그 뭐 빈도도 많고 하지만 성장하면서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되면 이제 굉장히 아이들이 이관이 튼튼해지면서 중이염을 잘 앓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앓더라도 쉽게 낫고 그런 과정을 보통 거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다. 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가 먹먹한 증상, 이충만감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 또 이제 비행기를 탈 때처럼 좀 갑작스러운 기압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뭐 네.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주셨는데요. 지금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좀 질문을 하나하나씩 좀 네. 받아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우선 이쁜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비인후과에서는 기능적으로는 좀 이상이 없다 이런 소견을 좀 들으셨는데 몇 개월째 양쪽이 다 먹먹한 느낌이 지속이 됩니다.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누워 있거나 잠시 고개를 숙이면 네, 잠깐 지나가는데 기상 후 서 있을 때는 계속 먹먹합니다. 여성분이시고 174에 47kg입니다. 혹시 좀 체중이 적어서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지, 이거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자, 키가 1m 74cm인데 몸무게가 47kg입니다. 굉장히 정말 마르셨어요. 부러운 예. 체격이시지만 네. 귀가 체중이 적어서 먹먹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일단은 귀가 먹먹한 것이 몇 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그 몇 개월 또는 귀가 먹먹하기 전 한 2, 3개월 전부터 체중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최근에 뭐 노력을 해서 또는 뭐 가만히 있었는데도 체중이 빠졌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체중 문제시죠. 그리고 누워 있거나 잠시 고개를 숙이면 조금 낫다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설명드린 이관이 충분히 닫혀 있지 않을 때 이 고개를 숙이거나 하시면 혈액이, 특히 정맥혈이 머리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관을 조금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쁜이 이분은 체중 문제 또는 이관이 잘 닫히지 않아서 이럴 확률이 충분히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체중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1번이시겠고요. 두 번째는 인근의 이비인후과에서 이런 불편하신 점을 얘기를 하시면 이 귀나 또는 이 코 쪽, 비인강 쪽 진찰을 하시고 이 전문의 선생님들이 아마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체중 변화, 최근에 체중 변화를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박현민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평소에는 괜찮으시대요. 근데 강도 있는 웨이트 운동할 때만 귀가 막히는데 운동을 좀 강하게 할 때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나 봐요. 네. 아마 아주 무거운 것을 들거나 이제 상체 운동을 주로 하실 때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가만히 편안히 있는 상태에서는 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굳게 다짐을 하고 입이나 얼굴에 잔뜩 긴장한 표정을 이렇게 또 화장실 가서 하듯이 이렇게 힘을 주시게 주거나. 되면 네. 당연히 귀가 어느 정도는 먹먹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이렇게 웨이트 하실 때도 이렇게 상체 운동 아주 무거운 거 드실 때만 그렇고, 이 뛰기나 또 이렇게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 거죠, 이거는? 네. 그리고 윤희님께서는요, 선생님, 저는 가끔씩 먹먹함이 있습니다. 조금 높은 곳에 살고 있어요. 해발 1600m. 지대가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러지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지대가 높아서 그러신 건지는
낮은 곳에 오셨을 때와 그 아, 원래 차이가 사시는 예, 중요하군요. 1600m에 계실 때의 본인 불편하신 것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보시는 게 일단은 그 구별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주로 많이 불편할 때 알러지 증상이 있을 때 귀도 멍멍하다 하면은 알러지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럴 때는 이 알러지 때문이라면 알러지 치료를 받으시면 같이 귀가 멍멍한 것도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삐까추님께서 이명이 생기는 이유를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명, 이 이명도 이 충만감만큼 또는 더 많이 복잡하고 이유가 복잡다단해서요. 이게 아마 다음에 그 언젠가 저 이 비욘디에 오시는 이비인후과 네, 선생님께서 네. 이명을 아마 설명을 좀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더 설명이 많습니다. 이거는 더 복잡한 문제라서 예, 이명과 이 충만감이 같이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죠. 아, 동시에 오는 경우가 네, 또 네. 많은가 봐요. 아까 그 뇌 질환,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또는 중위에 있는 기압외상 이런 것 때도 이명이나 귀 멍멍함이 대부분 같이 오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같이 오시는 분들은 좀 치료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진단이 이제 잘 되면은 이제 치료 방법 또는 치료 성적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잘 밝혀져 있는 편이고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용돌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뒤로 아이고 추락을 하셨나 봐요. 한쪽 귀로 피가 나왔고 현재는 잘 안 들리고 그다음에 코를 짚고 코에 힘을 주면 아까 말씀 주신 방법인데요. 귀가 좀 열리는 느낌이 나고 조금 잘 들리다가 다시 닫히는 느낌이 들고 잘 안 들립니다. 이렇게 조금 어떤 강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이런 좀 손상이 오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질문 주셨네요. 이 큰 외상을 아마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외상 후에 병원 진찰이나 치료를 이제 어떻게 받으셨는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추락하시고 귀 쪽으로 피가 나왔다면 귀 쪽 피부 또는 귀를 만들고 있는 뼈에 골절이 있거나 손상이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만약에 뼈에 골절이 있다면 이관이나 중이나 이런 데 있는 뼈들도 손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아마 그 입원을 해서 신경외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전문적으로 진찰이나 치료를 하셨다면 이런 데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그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외상 때 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 골절 또는 이 피부의 손상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귀 멍멍한 것이 대부분 다 있으시고요. 겉으로 또는 뭐 CT라든지 다른 영상학적 검사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통증이나 이전의 충격 때문에 이게 귀 멍멍한 걸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주신 코에 힘을 주면 열어지는데 열어지면 잘 들리다가 다시 좀 막히는 느낌이 있다. 이런 분들은 아까 보신 이관이 잘 열리지 않아서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은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이런 느낌이 있으실 확률이 많고 용두리님 같으면 이관이 잘 열리지 않아서 이 불편하신 게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고막 모양이라든지 청력이라든지 또 이 뭐 두부 쪽에 신경외과나 이런 쪽에 성형외과 이런 쪽에 어떤 손상이 있으신지 이런 거를 봐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환기관 삽입술이나 또는 고막 성형술이나 또 요즘은 이제 이관에 대한 처치 또는 수술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진찰 소견에 따라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근에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께 아마 상의를 좀 하시고 필요하다면은 상급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다시 의뢰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조금 어떤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있다. 이걸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강나영님께서요. 저는 이명과 약간의 고음 난청이 있습니다. 왼쪽 머리가 둔한 듯 좀 먹먹한 느낌이 있는데 혹시 이 증상과 좀 난청이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다양한 종류의 난청이 귀 먹먹함과 이명을 같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머리 쪽이 좀 둔하다 하시면 두통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성함으로 봐서는 아마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편두통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두통들이 이 귀 먹먹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통도. 두통도 예, 원인이 될 수 예. 있다. 그래서 난청, 두통 모두 귀 먹먹함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청도 종류에 따라서 원인 또는 앞으로 치료 방향이 이게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두통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한 3가지 정도 겹쳐 있는 게 있으신데 이 두통이 심할 때 귀가 더 먹먹하시다. 그러다면 두통 치료를 하면 귀가 먹먹함도 좋아지시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인 중에 네. 또 두통이 있다. 이런 예, 걸 좀 예. 잘 아시면 좋겠네요. 예. 다음 또 괭이님께서 우선 외관상 귀 내부를 확인 후에 문제가 없으면 다른 쪽을 본다. 아까 이거 진단할 예, 때 예. 말씀 주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박현민님께서 아까? 네, 이거 예, 예. 질문 답변 주신 네, 것 네. 같고 또 정수리님께서 이관 개방증이 이제 10년간 지속적으로 있다가 최근에 좀 심해져가지고 이거 심장 소리도 네. 24시간 들리고 심하게 귀가 먹먹했는데 이제 필러를 주입하고 몸무게도 10kg 찌웠더니 증상이 좀 있다가 말다가 좀 날마다 증상이 심했다가 약했다가 이런 주기가 좀 있으신가 봐요. 이게 혹시 나아지는 과정일까요? 178cm에 53kg였었는데 64kg까지 찌웠습니다. 이런 네. 댓글 주셨네요. 체중을 좀 찌우셨지만 그래도 아주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계시는 게 그렇게 보면은 이전에 53kg이셨다면 이관이 너무 열려서 문제가 되는 장애가 네. 충분히 있어서 이 본인 말소리 또는 본인 몸 속에서 나는 혈관에 이제 피가 도는 소리, 심장 소리 이런 게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낫고 있는 과정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체중을 찌우신 기간 또는 필러 주입을 언제 하셨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호전이 되고 있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시술하신 선생님하고 아마 충분히 상담도 하고 시술 전후로 이 소견을 들으셨을 텐데 아마 이런 소견이라면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아까 그 필러 주입이 네. 혹시 시술 중에 하나인가 봐요. 네. 이관이 너무 열려 있으신 분들은 네네네. 코 쪽, 비인강 쪽의 이관 입구에 필러나 본인 몸에 있는 지방이나 네네네. 연골이나 이런 것을 주입을 해서 이관 입구를 좀 좁히는 시술이 있습니다. 네네. 네, 아마 그걸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필러 주입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좀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나요? 이 몸에 집어넣는 물질 중에 지방이 아무래도 가장 빨리 소실이 좀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필러는 중간 정도 속도, 그다음에 본인 몸에 있는 연골을 한 경우가 가장 오래 지속이 되는데 네. 이 필러를 한 번 해서도 이게 불편한 것이 계속 해결되어서 유지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술하셨던 선생님하고 충분히 사전에 상의를 하고 시술을 받으셨을 건데요. 앞으로도 이제 그 불편하신 게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통계는 내 사랑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네. 저는 23살에 메니에르 진단을 받고 31살까지 알고 꽤 긴 시간 동안 지금 고생을 하셨는데 대학병원에서 이제 고망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이뇨제 경구용 스테로이드 복용했습니다. 이제 진단 후 6년이 지나고 청력이 돌아왔었고 31살에 잠복기에 들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고 나서 이제 현훈이 뭐예요, 선생님? 어지럽다. 예, 그 이제 한자 표현이죠. 어지러움의 한자 또 표현. 어려운 용어가 예, 예. 나왔는데 어지럽고 또 귀가 먹먹한 이 이충만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혈압약 중에 이뇨제 반알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그 6년 만에 청력이 돌아왔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신 네. 보통 청력이 돌아오는 경우는 보통 한 달에서 2달 이내. 굉장히 긴 시간 만에 돌아온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좋아지셨는데 가끔 진료실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또는 코로나 확진을 되고 나서 원래 조금 몸이 안 좋던 데가 많이 불편하니 많이들 오십니다. 실제로 예, 경험을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지요? 굉장히 네. 많으신 경우고요. 네. 아마 그 이뇨제 처방을 받으실 때 청력이라든지
지금 어지러운 거 불편하신 거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하고 충분히 진료 검사하고 나서 아마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를 앓았거나 이 예방 주사를 맞고 나서 많이 불편하신 분들, 이제 롱 코비드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황파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면 될 것이냐 이제 대책을 이제 조금씩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그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 또는 이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는 이때까지 진료 보셨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서 아마 계속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박현민이 아까 그 강한 운동했을 때 좀 귀 먹먹한 증상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비인후과를 2번 정도 방문을 해보셨나 봐요. 근데 뭐 코랑 귀 부분에는 이제 이상이 없다 이런 소견을 좀 들으셨고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 다시 좀 방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후로도 이제 계속 귀가 막히신다고 이제 호흡법이 좀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저 근육 키우기 운동을 저는 해본 적은 없어서 네. 호흡법이 이제 그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꼭 고강도 운동을 하셔야 된다면은 그 운동을 알려주시는 트레이너분하고 상의를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반드시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운동 강도를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게 박현민님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신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운동이 몸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이유도 되거든요. 네네. 물론 이 아까 말씀드린 상체 운동을 많이 강하게 하시는 것이 귀 자체를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육에 손상이 가거나 또는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너 분이나 이런 분하고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꼭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취미로 이제 하시는 거라면 운동 강도를 줄이시는 예를 들어서 이 드시는 웨이트 그 무게를 한 30% 조금 한 줄이시거나 50% 좀 줄여서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래도 증상이 계속 나타나신다고 하니까 네. 이런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 또 박경숙님 질문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석증이 자주 발생하신대요.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여러 번 있고요. 귀가 자주 먹먹하고 어지러운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석증은 왜 이렇게 자주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네. 귀 먹먹한 거 조금 다르지만 이석증은 그 방골이관과 전정기관 속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칼슘 덩어리 이석이라는 이 조직이 정상 위치를 벗어나서 돌아다닐 때 생기는 어지러운 병이죠. 그 이석도 몸 속에 있는 칼슘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몸의 뼈 건강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성함으로 봐서 이제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일생에서 이제 그 폐경이라는 큰 몸의 호르몬 이벤트가 변화를 있지요. 느끼시지 네.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여성 호르몬이 이 뼈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폐경이 되시면서 아주 급격하게 이 뼈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골다공증 또 골감소증 뭐 이렇게 표현을 네네. 하죠. 그렇게 되면 이석도 약해집니다. 영향이 있군요. 그게 쉽게 또. 부서지거나 네. 또 이게 단단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라든지 다른 요인은 이제 저희가 이제 채팅방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좀 그런 일이 충분히 있으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저 이비인후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비타민 D를 정기적으로 복용을 한다든지 뭐 그런 치료 내용들이 굉장히 개발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그 전문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김수현님 질문입니다. 작년에 이관 개방증 진단을 받고 체중 변화는 없으셨대요. 이제 리노벤트라는 약을 사용하고 나아졌는데 이제 또 가끔씩 재발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좋아질 방법이 없을까요? 또 백신 이야기를 또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리노벤트라는 약이 이제 코 속에 이제 뿌리는 약인데 네. 자율신경계 조절하는 약입니다. 이관 개방증이 있을 때 아주 기본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네네. 그런 약이 되겠고요.
아주 널리 사용되고 한다는 것은 효과도 비교적 괜찮고 부작용도 별로 없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쓰면 이제 좋아지셨는데 한 번씩 이게 증상이 재발을 하신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뭐 한 45분쯤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한 사항들을 하나씩 한번 이제 되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체중 변화가 있으신지, 그 다음에 귀가 자꾸 가려워서 끓거나 하시는 게 있는지, 아까 앞에 분들처럼 이관 기능에 영향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요인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앞에 메니에르 진단을 받으셨던 분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또는 코로나 확진 후에 이 원래 있던 불편한 점이 심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부기관이나 이 의사들의 연구 또는 치료해서 결과 이런 것들이 이 치료 방침이 좀 나올 때까지는 뾰족한 수가 사실 없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코로나가 영향이 예, 네, 이제 바이러스, 찾아오신다고. 예, 바이러스 자체도 우리 온 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예방 주사도 이 처음 우리 몸에 적응한 mRNA라는 네네. 조직 방법을 통해서 한 거라서 저희가 아직 확실히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아직은 확실히 잘 모르지만 주목하고 있는 네, 그런 좀 더 지켜봐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수현님께서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 주셨고요. 또 드림제이님 뒷목이 자꾸 뻐근하면서 두통, 어지럼증 생기더니 이제 이석증 생겨서 치환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간헐적으로 이제 깊은 곳을 콕콕 찌르는 듯한 증상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좀 소견을 들으셨고요. 이제 일자목으로 경추성 두통 증상이 있는데 이게 혹시 영향을 준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경추성 두통 확실히 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귀와 목이 같이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끼셨을 때 목이 증상이 좋아지면 통증이 없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있는 무슨 수술 받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귀도 같이 좋아 귀에는 아무 치료도 안 했는데 같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경추에 문제가 있으시면 귀에 불편한 점, 먹먹하시거나 아프거나 소리가 나거나 이명도 이럴 때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황보영님께서 이제 메니에르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제 심하게 좀 먹먹하고 어지럼도 심하다. 이제 MRI 같은 거 받아보면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의증 진단을 받으셨고 약을 7개월째 드시고 계신데 먹먹함과 어지러움이 계속 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약이 본인 증상에 잘 맞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물론 본인이 올리셨듯이 진단이 확실한지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점검을 하셔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메니에르 병은 MRI에 이상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MRI에 만약에 이상 소견이 나오면 혹시 메니에르 병 말고 다른 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시는데도 계속 불편하신 게 있다면 당연히 추가 검사나 다른 검사, 메니에르 병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고 만약에 추가 검사 등등을 해서 메니에르 병이 맞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청력 검사나 또 특수한 청력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어지러움 검사들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 검사도 필요하면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진단 과정이나 치료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약물도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지는 안 올려주셨는데 약물도 단계별로 몇 단계의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결과라든지 앞에서 약을 썼던 게 어떤 약이냐에 따라서 좀 더 다른 약 네. 또는 좀 더 강한 약, 또 청력에 많이 지장을 받는다면 시술이나 수술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불편하신 거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까지 진료 보셨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큰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든지 추가 검사를 받든지 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 질문 짧게 네, 한번 네, 보겠습니다. 턱관절 통증이 심한 비대칭 환자인데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질문 네. 주셨습니다.
통증이 심하시고 비대칭이시면 분명히 씹을 때 네. 거의 한쪽으로만 씹으실 것 같은데요. 통증이 없는 쪽. 그렇게 했을 때 한쪽을 많이 씹어서 그쪽 귀가 멍멍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또는 반대쪽의 경우에는 턱관절 통증 때문에 귀가 멍멍할 수가 있고 충분히 연관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럴 네. 때는 이제 턱관절 통증을 치료를 잘 받으시면 앞에 이제 경추성이신 분처럼 귀에 저 이명이나 멍멍한 것도 좋아지시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원인이 네.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일단 원인을 좀 제대로 찾고 네. 그 원인부터 일단 고쳐야 이 증상이 좀 네. 개선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허경욱 선생님 모시고 오늘 귀 먹먹한 증상 이충만감에 대해서 강의를 네. 진행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정말 귀한 강의 준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